경북 포항에서 220km 거리에 있는 외딴 섬 울릉도. 동해의 어업 전진 기지인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의 오징어 산지입니다. 배들이 귀향하면 포구는 오징어들로 넘실댑니다. 하지만 울릉도의 명품은 그뿐이 아닙니다. 화산섬인 까닭에 경사가 심하고 비탈 곳곳엔 귀한 약재며 나물들이 지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 이들과 자연은 하나였습니다. 약 200만 년 전 바닷속으로부터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울릉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육지는 경사가 심하고 육지에서 몇백 미터만 나가도 수심이 2000m에 달할 만큼 바다는 깊습니다. 바닷가 마을인 울릉군 서면 태하 1위. 파도가 심해 어업조차 할 수 없는 이 마을 사람들도 겨울이면 어김없이 바닷가에 나섭니다. 해안 바윗돌에 붙어있는 해조류를 뜯기 위해서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만 수확할 수 있다는 김. 울릉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말 그대로 돌김입니다. 12월 중순부터 2월 초 이제 설세고 나면은 김이 누렇게 색깔이 변해서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철수죠. 홍조 식물에 속하는 김은 바닷물의 온도가 15도 이하에서만 성장합니다. 해안 바위에 서식하는 까닭은 질소가 풍부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파도에 섞이면서 양분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그것도 울릉도처럼 파도가 심한 곳에서 김을 채취하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옛날 없던 시절에는 이거 김 떴다가 사람들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이 김을 떴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뜯어갖고 이제 조금씩 가족에 보태려고 많이 뜯어 나오죠. 요즘은 김 채취하는 사람이 몇 안 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마을에 남녀노소 총동원됐다는 태아리 마을. 뜯어온 김은 잘게 썰어 대나무나 갈대를 엮어 만든 발 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물을 빼내 양지 바른 곳이나 따뜻한 방 안에서 사나을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치죠. 밖에서 김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물 조금 빠지면은 방에다 온 천장이 고지고 다 늘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람은 뭐 이렇게 칼잡을 이렇게 새우잡을 자도 김 늘기 위해서 많이 그거 했어요. 고생들도 하고. 일반 김에 비해 두툼하고 거칠지만 맛과 향이 그만이라는 울릉도 돌김. 하지만 이 얇은 돌김 속에도 거친 바다와 맞서야 했던 울릉도 사람들의 애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는 서면 남양리에 있는 한 바위 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못과 달리 화산 서민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황토빛 바위. 9가지 맛이 난다는 황토구미입니다. 이거 먹어도 이거는 가루를 해가지고 먹으면 짭짤하면 딴 데 어떤 딴 흙을 씹는 거가 달라요. 이 자체가. 과거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끼니 대신 먹었다는 전설의 흙. 때문에 구한말 감찰사였던 이규원은 훗날 울릉도에 심부름을 보낼 때 가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황토와 향나무 가지를 가져오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으나 울릉도는 왜구의 잦은 출몰 때문에 19세기 중반까지도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82년 본격적인 입도가 시작됐죠. 그로부터 오랜 세월 바다보다 더 무서운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척박한 바위산을 일궈 농사를 지었으나 여전히 배고픔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가난한 시절을 줄곧 경험했다는 이혜생 박정자 할머니. 이들의 기억 속에 호박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그것도 안에 조금 거 하지. 요즘도 틈만 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호박을 깎고 다듬는 일로 일과를 시작한다는 할머니. 호박은 가난한 땅 울릉도에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준 가장 소중한 음식이었습니다. 간식이 이거는 또 다른 거 도시에서 와야만이 저거 하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는 호박엿이고. 잘 다듬은 호박을 삶는 것으로 연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죠. 엿 먹으려고 사오고 했죠. 여대가 엄마들이 여대가 어디 탁 독에다가 요리 딱 넣어놓으면 그거 훔쳐 먹고 이랬어. 불을 지핀 지 30여 분. 잘 물러질 때까지 호박을 충분히 삶아줘야 합니다. 호박이 완전히 뭉개지면 거기에 쌀과 엿기름으로 만든 식현물을 넣죠. 그리곤 다시 서너 시간 얕은 불을 지피며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과연 봐라, 그것도 까매지지. 이게 호박가 하여간 까매지더라고. 호박엿이 좀 까만 보기가 낫다. 호박은 비록 경사가 심하지만 땅이 기름지고 눈비가 많은 울릉도선 가장 잘 자라는 작물이었죠. 그것을 삶고 끓여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이 호박엿. 그로부터 호박엿은 울릉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특산품이 됩니다.
지금도 호박엿을 보면 가난했던 옛 시절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는 울릉도 사람들. 호박을 이래 하면 이거를 막 한창로서 이어놓는 게라. 한창로서 이어놓고 겨울 내내 이제 깨가 이제 죽도 먹고 뭐 저가 덜 넣잖아. 뭐 시집 갈 때까지 살서만 못 먹고 간다 했어. 그만큼 살이 귀했어. 호박엿이 별미였다면 밀가루 반죽을 넣어 만든 일명 범벅죽인 이것은 주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래가 많이 먹었다. 딴 거 여기 있나? 근데 뭐 차가 잘하는데 뭐 자꾸 근데 뺐다. 저기 그랬노. 물론 오늘날에도 호박의 명성은 이어지고 있죠. 작년 울릉도에서 생산된 호박의 양이 무려 110여 톤.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시작된 호박 농사는 지금도 산채나물과 함께 울릉도 최고의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울릉도의 인구는 도동과 저동 그리고 산골 마을을 합해 만여 명 정도. 이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연의 혜택이 또 있습니다. 바로 풍부한 식수입니다. 화산구인 나리분지에서 스며든 물은 이곳 복내폭포에 하루 3,000톤을 쏟아내죠. 그리하여 이 물은 최대 번화가인 도동과 저동 사람들의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동항 골목에 누룩향이 은은하게 번집니다. 지난 20년 동안 줄곧 호박술만을 빚어왔다는 이성옥 할머니. 하루에 섭장석이면 20장이면 몇 장이겠나? 생각을 해봐. 그럼 여름에는 6장 해야 돼. 두독을 하려면. 또 더 바쁘면 9장 해야 되고. 만든 술을 합하면 웬만한 저수지 하나쯤 될 거라는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누룩과 술밥 그리고 호박잼을 섞어냅니다. 본디 부산에서 태어났으나 이곳 막걸리에 반해 머물게 됐다는 할머니. 보기엔 쉬워 보여도 누룩과 밥의 비율, 넣어야 할 물의 양, 숙성시킬 적당한 온도까지 오랜 경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나는 한 추우면 30도 이렇게 장판하지만 요거는 한 15도, 20도 고래가 3일 만에 건지면 돼. 이제 여러분 3일 만에 되면 뽁짝뽁짝 한다. 언제는부터 자석보다 더 중요하지. 내 자식이 맨날 할머니 주미 돈 내주나 이거는 날로 자꾸 주미 돈을 생각하주자. 자, 완전 꽃피네. 건강을 위하여.
아이고 이시려라. 아 맛있다. 아이고 이시려라. 아 맛. 술의 맛은 정직과 정성, 기다림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맛있다. 호박전도 한 잔 마고. 에이, 좋다. 나 모르겠다. 그래서 술은 사람을 닮고 자연을 닮기 마련이죠. 술과 오징어, 돌김과 산채, 이 모든 것은 비와 눈, 바람과 파도, 사람이 함께 만든 또 다른 울릉도의 얼굴입니다.